단 2분. 사우디의 교통 설계자가 한국에서 충격받은 시간입니다. 305km로 질주하는 기차 안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지하철도, 택시도, 공항도,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걸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프로젝트 교통혁신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아미라 알파이잘이라고 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 확신과 자부심으로 꽉 찼던 시야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그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사우디 내에서도 비교적 드물게 서방식 교육을 받은 여성 관료였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에서 도시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유럽 각국을 돌며 스마트시티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중동 최대의 미래도시 프로젝트인 네옴에서 저는 교통 설계와 실행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일해왔습니다. 우리는 사막 위에 미래를 짓는다. 이것이 우리의 구호였고 저는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엔지니어이자 전략가였습니다. 고속 자기부상 열차, 무인 택시, AI 기반 교통 흐름 관리 등 저희가 구현하고자 했던 모든 기술은 미래적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 출장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정해졌습니다. 교통부 장관께서 제게 말씀하셨죠. 대한민국 서울에 다녀오게 네옴 교통 전략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더군. 제 첫 반응은 솔직히 의아함이었습니다. 서울입니까? 장관님, 거긴 기술은 빠를지 몰라도 시스템적인 깊이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웃으셨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판단은 직접 보고 난 뒤에 내려도 늦지 않네. 그날 밤 저는 집무실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Korean Smart Transport System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수많은 영상, 논문, 그리고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Seamless Connection, Real-Time Mobility Network, Human-Centric Transit Design. 저로선 익숙한 표현들이었고 정작 내용은 너무 이상적이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잘 만든 홍보 영상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술적 표현의 화려함은 넘쳤지만 진짜 운영이 어떤지는 모르겠더군요. 제가 실제로 믿는 건 데이터와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출국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출장은 사실상 제 전문성을 입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울 게 아니라 한국에게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는 리야드를 출발해 아부다비를 거쳐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13시간 가까운 비행 시간이었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발표 자료를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무인 교통망을 설계했고 고온의 사막 환경에서 어떻게 도로를 유지하며 미래형 모빌리티 시스템을 구축했는지를 조목조목 나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맞닥뜨린 것은 자동 입국 심사였습니다. 저는 외국인이니 오래 줄을 서야겠지 하고 여권을 꺼내 들고 걷고 있었는데 스크린 앞에서 멈춰 선 순간 젊은 공항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 입국 심사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 외국인인데요? 네. 이 시스템은 외국 여권도 인식합니다. 지문, 얼굴 인식 후 바로 입국하실 수 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기계를 사용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손가락을 대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장 찍는 소리 하나 없이 문이 열렸고 저는 입국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화물 수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항 내 디지털 스크린이 제 수화물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전광판에는 각 게이트별 소요 시간까지 표시되어 있었죠. 교통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까지 함께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길을 잃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말이죠. 저를 마중 나온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연구원 이정윤 박사였습니다. 그분은 매우 젊고 차분한 태도의 여성분이셨고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아미라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울 시내 숙소로 가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그녀가 건넨 것은 티머디 카드라는 이름의 교통카드였습니다. 이 한 장으로 기차,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모두 이용하실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에서도 스마트 카드 시스템은 있지만 이렇게 범용적이진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카드를 받아들었죠. 이 한국식 속도지, 깊이는 없을 거야 라고 여전히 마음속으로 선을 긋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서울역에서 KTX를 타는 순간 또 하나의 강력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플랫폼에 들어선 순간 눈앞에 나타난 고속열차의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기역학적 디자인, 정시 도착, 승객 흐름을 유도하는 표지판과 안내방송의 정밀함까지 뭔가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열차를 타고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구조적으로 잘 짜여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경험들 부산 통합관제센터, 수능날 서울시의 완전한 정지, 이태원 참사 이후의 놀라운 시민 자발성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제 사고방식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예상했던 그 어떤 틀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아침, 이정윤 박사님과 저는 이른 시간에 역사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역은 거대한 교통 허브로서 수십만 명이 매일 오가는 공간이었는데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놀라운 질서와 유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밀지 않고 부드럽게 흐르며 각자 목적지로 정확히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무언의 안무를 보는 듯했죠. 그 흐름을 분석하려는 제 눈과 머리는 이 광경이 사회적 훈련 혹은 문화적 합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KTX 열차는 정시에 도착했고 탑승도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열차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조용했으며 305km로 달리는 고속 속도임에도 커피 한 방울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경험한 고속 열차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열차 내 스크린에는 실시간 속도, 다음 정차역, 연결 교통편 정보가 정확히 안내되고 있었고 출구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까지도 존재했죠. 왜 이렇게까지 정교하죠?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이정윤 박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시민들이 이 시스템을 신뢰하니까요. 그래서 시스템도 시민을 배신하지 않으려는 거죠. 부산역에 도착한 후 우리는 부산교통통합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경험한 것 중 가장 인상 깊은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교통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고 지하철, 버스, 택시, 고속도로, 심지어 보행자 밀집도까지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대체 교통수단이 제한되고 신호 체계도 실시간으로 조정되며 긴급 차량 동선도 자동으로 확보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미군 기지의 위기 대응 센터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감탄 반, 의심 반으로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이것도 시작일 뿐이라고 하시더군요. 한국은 속도를 자랑하지 않아요. 대신 속도와 신뢰를 동시에 잡으려 노력하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그토록 빠르고 정교한 시스템이 사람에서 시작된다고요? 제가 몸소 체험해보지 않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인해 부산 일부 지역에서 침수 위험 경보가 발령되었고 우리는 우연히 실시간 대응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전 상황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센서가 홍수를 감지하고 관제센터는 해당 지역 버스 노선을 자동으로 변경했고 실시간 안내방송과 교통 앱을 통해 시민들에게 우회 경로가 전달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고 지시에 순응하거나 심지어 먼저 나서서 다른 시민을 도와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문화가 시스템을 밀어붙이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저희 네옴 프로젝트 회의실에서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프라입니다. 시민의식은 나중 문제고 일단 기반부터 만들고 보자고요. 그 말이 지금의 저에게 날카로운 단성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날 아침 서울에서 특별한 하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날은 대한민국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즉
수능일이었고 서울 저녁은 그 어떤 날보다 조용하고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날던 비행기는 35분간 멈췄고 출근 시간은 자동으로 조정되었으며 전국 경찰은 수험생 태우는 데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단 하루의 시험을 위해? 그때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하루 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라는 걸요. 시민들이 시스템을 신뢰하고 시스템은 시민을 배려하며 양자는 서로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바라보던 저희 마음속에서는 확신이라는 이름의 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벽 너머로 제가 한 번도 진지하게 바라본 적 없던 사람 중심의 교통 철학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깊은 철학과 문화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임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인구 밀도 높은 도시 특유의 반응일 뿐이야. 사우디처럼 땅이 넓고 인구 분산이 큰 지역엔 적합하지 않아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모든 생각은 서울에 복귀한 그 다음 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열린 전문가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각국의 교통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자리였고 저 역시 네온 프로젝트의 비전과 사우디형 미래 교통 모델을 주제로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원래 준비해온 발표 자료는 화려했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자기부상 열차, 무인 자동차 고속도로, 드론 택시 계획 등 기술 중심의 미래 지향적 설계가 핵심이었죠. 하지만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하던 중 저는 어딘가 모르게 껍데기만 남은 프레젠테이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발표 바로 전 순서였던 이정윤 박사님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교통 시스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라고 말하며 이태원 참사 직후의 상황을 하나의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2022년 비극적인 사고가 있던 날 정부의 지시 없이 수백만 명이 SNS로 헌혈합시다. 현장 가지 맙시다. 길을 비웁시다를 자발적으로 퍼뜨렸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아닌 시민 네트워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막혔습니다. 교통 시스템을 넘어 한 사회 전체가 집단지성으로 작동한다는 가능성. 그건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표 후 박사님이 보여준 짧은 영상 하나가 제 머리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영상은 서울의 한 초등학생이 노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장면들은 더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에서 넘어질 뻔한 외국인을 즉시 붙잡아주는 시민, 눈 내린 날 휠체어 탄 사람을 지하철 플랫폼까지 끌고 가주는 청년,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량 정체를 뚫고 스스로 도로 정리를 시작한 택시기사, 그 누구도 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시민이었죠. 저는 제 발표 순서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쥐었지만 미리 준비한 내용을 그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술을 자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교통이란 무엇입니까? 이동수단, 인프라, 효율성? 오늘 제가 깨달은 것은 교통이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꺼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흔들린다는 것은 저를 키워준 모든 배경과 체계, 자존심, 신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너무도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깨달음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는 조용했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흐르고 이내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이정윤 박사님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진짜 발표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서울의 호텔 방 창가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래로는 수천 대의 자동차, 수백 대의 버스, 수많은 지하철이 전혀 엇갈림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한국은 매뉴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서로를 신뢰하며 자발적으로 하나가 되는 유기체였습니다. 그 신뢰가 기술을 가능하게 하고 그 믿음이 미래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네온 프로젝트는
전혀 다른 철학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철학은 이 나라에서, 이 도심의 교통 속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죠. 귀국 후 첫 업무는 장관님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기술 중심의 보고서는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를 철저히 분석했고, 그 핵심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통합 철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를 다 읽은 장관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미라, 당신이 한국에서 소중한 걸 배워온 것 같군.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였나 보오. 그날 이후 네옴의 교통 전략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우선 기존의 기술 위주 청사진을 잠시 멈췄습니다. 대신 시민 참여 기반의 시스템 설계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한국의 전문가들과 정기적인 화상 협력 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정윤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네옴 프로젝트의 교통 철학 자문관으로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교통은 기술이 아니라 사회예요. 그 사회가 구성원들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따라 교통의 품격도 달라지죠. 한국 방문 1년 후, 우리는 네옴 통합교통 플랫폼의 첫 번째 시범 지역을 개방했습니다. 기존엔 분리되어 있던 버스, 셔틀, 자율주행 택시,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였고, 사용자의 경로, 건강 상태, 이동 패턴을 AI가 학습해 가장 최적화된 루트를 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디자인과 UX 철학이었습니다. 교통수단마다 노약 자장애인을 우선 고려한 구조를 반영했고, 기계적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흐름을 이해한 공간 설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에는 제가 서울역 플랫폼에서 KTX를 바라보며 느꼈던 그 감정이 있었죠. 기술은 언제든 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철학이 지금은 사우디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중동 최초의 사람 중심 스마트 교통 도시 구축에 들어갔고, 2029년에는 한 사우디 스마트 교통 포럼이 리야드에서 개최되어 이정윤 박사님, 그리고 한국의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이 박사님이 저에게 작은 KTX 모형을 선물로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미라님이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그날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형은 지금도 제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그 열차를 바라보며 다짐하곤 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연결, 기술이 아니라 철학, 그리고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1년 전 저는 이 나라에 감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으러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 하루 만에 하나가 되는 나라이고, 그들의 철학은 이제 세계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지금도 때때로 휴가를 내고 한국을 찾습니다. 아이들은 서울의 지하철을 너무 좋아해서 출발역에서 종점까지 타고 가며 창밖을 바라보곤 하죠.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며 저는 매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교통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오만함을 깨우쳐주고 한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대한민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오만했던 한 교통 전문가가 한국에서 깨달음을 얻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교통 시스템까지 변화시키게 된 이야기, 가슴 벅차지 않으셨나요? KTX의 정시성,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그리고 하루 만에 하나가 되는 나라,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전 세계가 한국의 진정한 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